스테판 박사입니다. 슈퍼컴퓨터계 30년 근무했던 분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진짜 암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나라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좀 더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여기 이제 오늘 방송의 최신 글입니다. 이 스테판 박사가 최신 글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최신 글을. 젊은 분인 조 버넷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스트래티라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테판 박사가 논평을 한 겁니다. 이 조 버넷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주 성실한 그런 연구자입니다. 젊은 분이. 무슨 이야기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MSTR은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6년 1개월 동안 배당 지불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망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 버넷이 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러 공급량이 매년 약 8%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정체된다면 마이크로스트래티는 향후 76년 동안 디지털 신용상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 나이가 104세가 됩니다. 여기 이런 중요한 문장이 지목해야 되죠. 달러 공급량이 매년 8%씩 늘어나는 겁니다. 달러의 구매력이 매년 8%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자기의 자산을 운영할 때 7에서 9% 정도로 운영해야 본전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올린 걸 보고 이 조 버넷이 회사 안 망한다, 투자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가 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박사가 이 젊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스테판 박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현재 가격의 성장 추세는 평균적으로 매년 39% 정도 성장합니다. 몇 법칙에 따르면 파우로에 따르면 탄생일수의 5.74승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박사가 보기에 2063년까지 연간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63년에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까 싶네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반복되는 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은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멱법칙의 5.74승 5.74 기울기의 지수법칙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추세적 연간 가격 상승률은 2063년까지 11%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성장 연평균 성장률은 39%입니다. 물론 과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앞으로 계속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변동이 있겠죠. 비트코인은 사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판 박사는 한술 더 떠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긴 하겠지만 모델로 보면은 2063년까지 매년 최소 11% 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승 추세인 39%보다도 훨씬 낮게 잡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과학적인 발견을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박사가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되는데 8.5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몇 법칙에 따르면. 제가 하나 또 스테판 박사가 올린 글은 짧은 글이라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분석합니다. 이게 20시간 전에 올린 겁니다. 론 소버티 스완스라는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론 소버리티 스완스라는 분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 경성화폐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비트코인을 통해 그 과정을 목격해 왔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또 다른 17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100만 불 넘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좀 생길지 모르겠지만 100만 불 넘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겠죠. 오늘 여기 여러분들 방송에 참여가 공부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론 스완슨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갖고 스테판 박사가 논평을 하는 겁니다. 몇 법칙에 따르면 8.5년 안에 현재 가격이 10배가 될 겁니다. 100만 불을 돌파한다는 거죠. 본인의 맥법칙을 따르게 되면. 그죠? 맥법칙을 따르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가격 추세입니다. 가격 붉은색이. 그다음에 이게 맥법칙 그래프인 겁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 스테판 박사가 찾아낸 겁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을 반영한 그런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함수는 이렇게 로그 PTA 플러스 B C 이게 여러분들 A 플러스 B가 기본 성장 네트워크 효과와 채택률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기본 동력 기본 동력이고 그다음 여러분 C 코사인 이거는 여러분들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거나 새로운 자본계층의 유입이나 유동성 유입과 같은 그런 보조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여러분들 추진력은 주동력 주력 동력과 보조 동력의 합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푸른색은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이고 여기 보라색이 바로 로그 주기적 모델 로그 피리오디컬 모델 혹은 로그 피리오디컬 파워로 모델 LPLM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8.5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8.5년이면 2035년하고 2040년 사이입니다. 2030하고 2040년 사이에 평균 전망치가 100만 불 정도를 돌파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상승 배경을 스테판 박사가 분석한 로그 주기적 모델의 여러분들 치수가 5.74승입니다. 5.74. 그리고 현재 가격이 94,000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2030년에 4.18배, 2035년에 14배, 2040년에 39.15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평균치. 그러나 상한치하고 이런 하한치는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참조하시고 지수법칙 그러니까 파월로 맥법칙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8.5년마다 10배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0배씩. 그리고 여러분 이걸 또 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자들은 전부 다 현상을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로부터 규칙 공식 혹은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모든 과학자들이 노력하는 것이. 그래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가격은 10의 알파승 곱하기 비트코인 탄생 일수의 5.74배입니다. 5.74배.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가는 겁니다. 5.74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로그 함수로 고치게 되면은 로그 함수로 고치게 되면 이렇게 로그의 A 플러스 B 주력 동력입니다. 이 보조 동력. 비트코인 특유의 거품과 변동성을 추구한 모델입니다. 이게 거품과 변동성을 추구한 모델입니다. 수학이 아름답죠. 코사인 사인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와 채택 효과를 고려한 주력 동력,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주력 동력이고 메인 엔진입니다. 보조 엔진 여러분 C 로그의 코사인은 이게 보도행, 그거는 거품과 변동성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될 평균이 길이고 기본맥 법칙은 로그 주기들 모델은 파도까지 계산해 넣은 더 복잡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딱 그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 쓴 글을 딱 보고 한 분이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10배 되는데 8.5년 60배 되는데 17년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까지 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조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 이제 천재들이 천재들 이 스테판 박사의 글을 보면은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조 버넷이란 분이 성실한 전문가죠. 젊은 분입니다. 이 글을 인용해 가지고 본인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이 보시죠. 댐 뒤에 쌓여있는 거대한 물이 있고 댐은 비트코인의 총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댐의 좁은 입구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물기둥이 있고 공급은 제한인데 수요가 압도될 때 가격이 폭발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면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이 뭔가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물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물이. 그런데 댐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계속 늘어나겠죠. 물이 더 많이 초당 이렇게 배출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의 깊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올린 겁니다.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긴 논문을 쓴 겁니다. 이게 여기에. 그런데 대단한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수학 공식을 이용해 여러분들 긴 논문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좀 이따 그 논문을 요약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마음에 드는 것은 너무나 성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너무나 다들 성실한 겁니다. 성실해. 여러분들 이런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잡아 가지고 10월 달에 긴 논문을 써놓은 겁니다. 논문을. 물에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그냥 다 물리학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귀한 방송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러분 할애해 가지고 비트코인 여러분들을 방송을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데 이 방송을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 계속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깊이 몰입해가 이런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메모해 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떼우면서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몰입을 하면은 방송하는 사람들의 저의를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뭐냐. 여기에 저수지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계속 높아지면 에너지가 점점 에너지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댐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수학으로 풀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조 버넷이라는 사람이 물속에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으며 그것은 단지 물리학뿐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천재예요. 천재. 비상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이클 세일러의 이름 MSTR의 주식을 투자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STR 마이크로스트레치 MSTR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은 이 사람한테 베팅하는 겁니다. 야, 이 양반 진짜 천재구나. MIT 출신의 천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야, 똑똑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간단한 물입니다. 물속에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은 단지 물리학뿐입니다. 공학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 조 버넷이라는 여러분 젊은 분이 얼마 전에 마이클 셀리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댐 비유를 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 클립으로 해가지고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방송 내용은 2번, 3번 여러분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하루에 여러분 9시간, 10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단박에 이해가 된다. 그런 천재죠. 그런 천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글 쓰시는 분들 가운데 무슨 비트코인이 어떻다 하면 공부 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난할 때 10분도 여러분들 투자를 안 하고 막 비난하고 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인터뷰 내용을 조 버넷이란 성실한 전문가가 소개한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재들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도 천재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 프리덤 NBO88님 고맙습니다. 자, 이런 천재 이야기를 좀 풀었으니까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동성과 위험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출렁임을 위험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경제적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변동성은 출렁임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난기류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수익의 기회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겁니다. 변동성에 에너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 자체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발생하는 것이 바로 변동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변동성을 사람들은 리스크로 보는 겁니다. 산정호수와 목표의 비유. 산 꼭대기에 500조 갤런의 물이 담긴 호수가 있고 거기서 폭포가 떨어진다면 관광객은 물의 요동침만 보지만 엔지니어는 그 흐름에서 중력과 에너지를 보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흐르는 것은 중력처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몇 번 들으면서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중력처럼. 에너지의 순환 구조. 태양빛이 바닷물을 증발시켜 산에 비를 내리듯이 전 세계의 자본은 더 효율적인 보관 장소를 찾아 비트코인이라는 호수로 모여듭니다. 이 과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거대한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가장 화폐 가치를 보존하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돈이 몰려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 살 때 더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본도 불안전한 장사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비트코인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화학 실험에서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며 안정화되는 과정과 같은 물리적 필연성입니다. 공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겁니다. 기존 자산의 엔트로피, 무질서, 부동산, 법정화폐, 채권 등 500조 달러 규모의 기존 자산들은 인플레이션과 세금과 전쟁으로 인해서 가치가 계속 깎여 나가는 높은 에너지 상태, 불안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식되고 가치가 소멸되는 엔트로피 법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압도적 효율성, 비트코인은 가솔린을 태우거나 석탄을 쓰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나기, 수레나 전기, 난로가 수준의 금융도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력발전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이런 비유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지. 실존적 위험에 대한 답변, 비트코인에도 암호화학, 퀀텀 컴퓨터라든지 암호화학적 파괴나 핵전쟁 같은 실존적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가 처하는 위험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물리법칙처럼 견고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무지한 비판에 대한 반박, 물이 왜 아래로 흐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떠하냐고 묻지만 엔지니어는 중력과 태양에너지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우연이 아니고 자본의 질량이 이동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경제적 질량의 이동, 자본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경제적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 더 안전하고 단단한 네트워크로 옮겨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거대한 자본의 질량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그릇입니다. 엔비디아를 처분하고 테슬라를 처분하고 이런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러한 거 하니까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자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기의 자산을. 결론적 불가피성. 비트코인이 60%씩 매년 성장하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시스템적 필연성 때문입니다.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은 세상의 모든 부를 조명할 수 있는 거대한 발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약해보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위험이 아니라 중력과 같은 물리법칙에 따른 에너지의 흐름으로 정의합니다. 그런 기존의 법정화폐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부식되는 불안전한 상태로 보고 자본이 가장 효율적이고 단단한 저장수단인 비트코인을 이동하는 것은 안전한 상태를 찾아가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자본 유입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고 거대한 경제적 질량이 더 불안전한 상태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찾아 흐르는 거대한 발전기와 같은 시스템적 현상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 진짜 천재입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모든 것은 흐르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다음 불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로 우리가 하는 거가 다 자연계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한 인터뷰를 조 버넷이 여러분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뭘 보느냐, 이 내용을 보고 클립으로 소개한 내용을 보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성실한 전문가
조 버넷이 코멘트한 내용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야기죠. 마이클 세일러의 아주 기발난 지혜로운 폭포 비유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영원히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시각을. 조 버넷이 여러분들 한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조 버넷이는 아주 성실한,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참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왜 여러분 내가 스테판 박사의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냐. 성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열정을 사람이 갖고 있어야 이러면 잘 살 거 아닙니까. 진실에 대한 열정. 사기치고 조작하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사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까. 사실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매일 아침에 천재를 만나보는 기쁨인 거죠. 사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다. 여러분들 이 조 버넷이 여러분들 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코멘트입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트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의 폭포 비유에 대해서 세일러의 비유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하며 반박 불가능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위험, 성과, 변동성 세 가지 관점으로 완벽히 풀어냈습니다. 실존적 위험의 재정의, 비트코인이 망할 위험은 핵전쟁이나 외계인 침공 수준의 인류 멸망급 사건과 개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퀀텀 여러분 컴퓨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을 못 사겠다, 투자 못 하겠다, 뭐 그런 결정을 내리면 할 수가 없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년간 증명된 폭포. 비트코인은 지난 16년 동안 연평균 100%의 복리 성장률을 기록하며 거대한 자본의 폭포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투기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월가의 95%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16년간 여러분들 역사적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강하고 사실과 진실에 대단히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황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월한 하피적 특성, 비트코인이 승리하는 이유는 희소성, 휴대성, 내구성, 분할 가능성 등 하회가 가져야 될 모든 덕목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더 나은 돈을 선택하는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할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나은 자산, 더 나은 상품, 내 피 같은 재산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 소박한 여러분들 바람에서 자산을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초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테슬라 팔았다, 엔비디아 팔았다, TSMC 팔았다, 브로드컴 팔았다, 구글도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공급 확대의 리스크,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시장 경쟁이나 정책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인 점에서 독보적인 안정성을 가집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주가가 여러분들 좀 주춤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70% 80% 정도 마진을 남기니까 그 마진은 경제학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가 없거든요. 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MD가 여러분 10배 정도 성능을 가진 거가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글이 텐서 프로세서를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자기만의 독보적인 칩을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력과 싸우는 투자자들, 비트코인 밖에서 불을 보존하는 시도는 마치 폭포가 멈추기를 기대하거나 중력에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역학관계는 물리법칙만은 강력하며 결국 자본은 가장 안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6번. 중력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중력하고 비트코인 밖에서 불을 축적하는 시도는 폭포가 멈추길 기대하거나 중력에 저항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많을 겁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변동성은 전 세계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다시 가격이 매겨지는 과정에서 오는 소음입니다. 이 소음에 휘둘리지 마시고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을 보아야 됩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 그런 시각을 채택하는데 공병호 TV가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안 하겠습니까? 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안정이 되듯이 비트코인은 불안전한 자산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갈구하는 모든 자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폭포는 16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거대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 거대한 가치 보존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겁니다. 이 젊은 여름 전문가가 투자자들한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들인 거죠. 매일 진짜 성실한 사람들 만나니까 영혼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죠. 조 버넷은 비트코인이 지난 16년간 연평균 100%의 복리성장을 기록하며 거대한 자본의 폭포임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인위적인 공급 확대나 경쟁으로 인해 가치가 깎일 위험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내구성을 갖춘 유일하고 우월한 화폐 자산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자본이 비트코인을 흐르는 것은 시장의 논리와 중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실이고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전과 높은 수익력을 찾는 자본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뭔고하니까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건 태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무조건 사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고 비치지 않으면은 여유가 좀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지 말고 사라는 거죠. 이 스테판 박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 하게 된 것은 이 스테판 박사가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조 버넷이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들 폭포수 비교를 소개했고 그다음에 조 버넷 성실한 전문가의 논평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10월 달에 스테판 박사가 쓴 긴 논문이 있는 겁니다. 여기 긴 논문을 비트코인 댐 모델을 가지고 논문을 수학을 가지고 전부 다 쓴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가 흐르는 물리적 시스템입니다. 혹은 비트코인은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 물이 뭐죠?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에너지 저장고. 여기 이런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에너지가 계속 여러분들 커지는 겁니다. 채굴자도 늘어나고 채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수압이 계속 커지는 거죠. 수압이. 이걸 논문을 쓴 겁니다. 글랜드 유니파이드 Theoretical Framework for Bitcoin. 비트코인 통합 이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여러분들 이런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논문이. 이 논문 안에 이런 그림도 나오고
가격은 탄생 일수의 5.8승맥만큼 성장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이 로그 주기적 모델 이런 걸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이게 데이터고 그 다음 여러분들 저수지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수지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채택률이 늘어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댐의 벽은 한정된 비트코인 수량을 나타냅니다. 댐의 통로는 거래와 가격 발견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가격 수준은 댐 아래로 흐르는 강물의 깊이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 채택, 자본 경로, 유동성 흡수란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반응해서 자기 조직화, 셀프입니다. 셀프 오거나이징 과정을 거쳐 기울기가 탄생 일수의 5.8승이라는 안정적인 성장 기울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 분포가 나오지 않고 아주 독특한 여러분들 분포도가 나오는 것이 자기 조직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여러분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 아주 다르죠. 여러분 스테판 박사 긴 논문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댐 모델의 4단계 작동 원리는 수력 발전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저수지는 네트워크의 잠재 가치입니다.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댐의 벽은 2100만 개의 한정된 공급이고 수로와 방수로는 유동성과 자본 유입입니다. 댐에 뚫린 구멍이나 수로는 자본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거래소, ETF, 기업 재무제표 등을 의미하고 최근엔 ETF는 아주 큰 수로가 새로 뚫리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에너지가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에너지가 커질수록 수압이 커지겠죠. 수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가격이 여러분들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왜 이 모델이 중요한가 하니까 댐 뒤에 엄청난 물이 고여 있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매일매일 늘어나는데 수로가 좁으면은 그 좁은 물을 통과하는 물의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물리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급하게 쏟아져가 폭등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여러분들 유동성이랑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스테판 박사가 이런 긴 논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심의 시장 구조 개편, 변동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시간에 5.8승에 비례해 상승하는 강력한 맥법칙 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하고 가장 특별한 차이가 이렇게 자기 조직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네트워크 가치가 여러분들 사용자 수의 제곱만큼 계속 커지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세일러의 MSTR이 MSCI 지수에 퇴출이 안 되겠네요. 공 박사님 방송의 애청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게 1월 15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어디서 홍돈벌님 보셨는지 출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네트워크에 저장된 잠재 에너지, 이게 중요하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 추가되는 각 블록과 사용자는 실현되지 않은 가치로 저장되고 이것은 시장의 동력에 의해 언제든 가격 상승이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댐에 갇혀있는 물이 잠재 에너지인 겁니다. 에너지. 그게 계속 불어나는 거죠. 방금 나온 소식이네요. 비트코인 댐 모델의 시각화. 그 여러분들 MSCI에서 이런 퇴출시킨 게 말이 됩니까? 금을 여러분들 가진 회사들은 퇴출 안 시키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회사는 퇴출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비트코인을 가지는 회사나 건강회사나 금을 가진 회사나, 건강회사는 지금 전부 다 100% 금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금은 되고 비트코인은 50%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시대를 정말 못 읽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댐 모델의 시각화, 저수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치, 댐 100은 2100만 개의 한정된 공급량, 에너지가 통로를 통해 흘러나와 강물의 깊이를 형성한 물리적 구조로 비유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스테판 박사가 현명한지 그림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고립된 데이터가 아니고 21기가와트에 달한 실제 전기 에너지와 수조 달러의 법정화폐 자본이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교환되는 역동적인 개방형 시스템이자 에너지 시스템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리적 동력학 시스템. 저도 이제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물리학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네트워크가 가진 잠재 가치와 외부 자본의 유동성이 물리적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입니다. 가격이란 것이 발견하는 절차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형편되면은 계속 사야 되죠. 형편되면은. 여러분 형편되면은 계속 사야 되는 겁니다. 비치지 말고. 형편되면은 여러분 이 보시죠. 2010년에 아버지가 1달러에 여러분들 100개 비트코인을 안 사고 이런 걸 허접한 걸 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2010년에 1달러 좀 비트코인을 100개 샀을 건데 이렇게 허접스럽게 뭐죠? 이런 걸 사는데 돈을 썼다는 거죠. 제프 스완슨이라는 분이 저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실버 코인이나 실버 바를 샀습니다. 제프 스완슨이라는 분이 은퇴하셔가 사는데 3년 전에 전부 다 팔고 이런 비트코인을 사신 분인데 비트코인을 사신 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런 거 이름 살 돈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샀을 건데 나이브란 분이 아버지를 좀 질책하는 겁니다. 아버지들 뭐 열심히 살았을 건데 몰랐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산 겁니다. 얼마나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겁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3년 파격 전망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 가장 최신 걸 스테판 박사가 올렸기 때문에 거기 이게 나온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100개 살 수 있는데 1달러만 주면은 이런 걸 여러분들 사가지고 모은 겁니다. 엄청난 기회와 변화인데도 대다수는 관심이 없죠. 여기 오늘 신문 기사입니다. 형제의 엇갈린 운명. M&A 전문가 동생보다 잘 나가는 캠핑 사업가형. 두 형제가 여기 이제 M&A 전문가로 통하는 동생 김병진
플레이크 회장은 본인이 인수한 상장사들을 통해 비트코인 매입을 하다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반면에 형님인 김호성 감성 코퍼레이션 대표는 본인의 취미인 캠핑 사업이 순항하며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겁니다. 비트맥스. 동생인 김병지 회장은 2024년 경남제약 M&A를 통해 큰 차익을 내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만 놓고 보면 성과가 미진하다. 김병지 회장은 자신의 소유 코스닥 상장사 사토시 홀딩스와 비상장법인 플레이크가 출자한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을 통해 지난해 2월 비트맥스를 인수한 뒤에 가상자산 트레이저리 금고 사업에 나섰다. MSTR 같은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비트맥스는 가상자산 트레이지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며 주가가 지난해 초 1,000원대에서 7월 5,000원대 한 차례 급등하게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주가는 작년 말 기준 1,600원대까지 회귀했다. 주가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손실도 적지 않다. 비트맥스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55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해 자산 평가액이 1,000억을 달성했지만 당시 1억 8천만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말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30% 하락한 상태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면 매입가 대비 평가 손실 규모는 1,000억을 넘을 것으로 본다. 한국에도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능성을 아는 분들이 많은 거죠. 김병재 회장에게 70년대 초반 나이더구먼요. 연령이 얼마나 됐는지 보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세상에 여러분들 99.99%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has no idea what is happening right now. 워크란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유자금 있으면 좀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It might make sense니까 약간 비트코인을 좀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이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가 엊그제 이 글을 기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기고해 가지고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15년치 36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나이가 들수록 일정하게 상승하는 척도불변의 몇 법칙을 가지고 있고 상승하는 기울기는 5.74로 추정이 되고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붉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푸른색이 여러분들 추정 모델인 로그 주기적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학식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3년 전망을 한 겁니다. 앞에서 나온 이들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3-year outlook 3년치 전망을 한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미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적 스케일 인베리언스 시간이 가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패턴이 일정한 시간 기간으로 점점 늘어지면서 반복된다는 거죠. 로그 주기적 구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논문을 기고한 겁니다. 이렇게 논문을 기고했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기고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3년 전망. 스케일 이름 인베리언스라는 것은 시간이 가더라도 초기의 패턴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성장, 절정, 붕괴, 성장, 절정,
붕괴. 그런데 시간이 4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게 로그 주기적 구조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됐죠. 스트래티지가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살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6% 상승해도 싸죠. 6% 상승해도. 6% 상승했으면 한 160불 그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죠.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스테판 박사가 우리를 위해서 정리해 준 겁니다. 스테판 박사의 분석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경제 물리학 모델링을 통해 비트코인의 장기적 거듭 제곱 법칙 성장을 수학적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컨설팅은 아닙니다. 재무적 조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가 여러분들 제시하는 거니까 참조해야 되는 거죠.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변동성이 감소하며 성숙해가는 확률적 봉투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확률적 봉투 모델이란 것은 어느 여러분들 밴드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추세선이 있고 평균값이 상한치와 하한치가 밴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델에 따르면은 다음 주요 거품의 절정은 2020년 중반으로 예상되고 기본 시나리오에서 약 25만 달러, 극단적 상황에서는 50만 달러 이상의 가격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동성이 크죠. 최소 25만 달러, 최대 50만 달러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여기 보시죠. 36만 개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고유 성장률을 나타내는 강건한 거듭 제곱 법칙 지수는 5.74로 산출됐습니다.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겁니다. 비트코인 탄생 일수의 5.74승의 기울기를 가지고 가격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 거품은 2011년, 2013년, 2017년, 2021년의 주요 거품 시기와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세 가지 로그 주기적 모델을 중첩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냥 여러분들 선형 주기 모델은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같은 패턴이 늘어지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로그 주기적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거죠. 비트코인이 성숙함에 따라 주요 거품 모드들의 진폭과 조건부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모델에 반영했습니다. 변동성이란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거품 형성되는 기회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모델이 제시하는 다음 근본적인 거품의 정점은 비트코인이 연령이 18.5세가 되는 2027년 중반 정도로 봅니다. 5월 전으로 보는 거죠. 2027년 무렵의 기본 가격은 최소 25만 달러, 그다음에 강세 가격은 30만 달러로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장이 좋으면은 극단적 낙관론은 50만 달러 정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시점의 가격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장기 스케일 행동에 근거한 확률적 경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데이터가 36만 개를 이런 가지고 분석한 게 어마어마한 연구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하급수적 성장 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잘 소화하셔 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스테판 박사가 남긴 글 가운데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퀘어 큐브 법칙입니다. 스퀘어가 3성이죠. 스퀘어 큐브가 3이고 스퀘어가 2지 않습니까? 제곱 세제곱 법칙. 여러분들 새벽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사용자 수는 네트워크 연령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 곱하면 6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분들 참 대단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이 제시하는 모든 모델이 고질라가 여러분들 나타나게 되면 다 파괴가 될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스테판 박사가 거듭 제곱 법칙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고질라는 지구 중력하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리가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제곱 세제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사용자 수는 다시 네트워크 연령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비트코인은 고유한 구조적 확장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물체가 크기가 커질 때 다리 굵기는 제곱으로 늘어나지만 부피와 무게는 세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질라처럼 거대해지는 물체가 다리의 강도보다 훨씬 빠르게 무거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고질라 비유인데, 이것을 비트코인의 구조적 성장을 확대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효과 메트칼프 법칙에 따라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사용자 수는 비트코인이 존재한 시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우 강력한 거듭 제곱 법칙을 그리며 상승하게 됩니다. 육성 정도로 상승하는 거죠. 육성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맥 법칙의 시간 t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5.8, 5.74 정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직관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 사용자 수는 비트코인이 존재한 시간의 3성 곱하게 되면 6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맥법적으로 추정해 보게 되면은 5.74 혹은 5.8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무조건 뭔가 아니고 오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기다리면은. 딴 게 아니고. 이런 자산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우연이 아니고 네트워크가 나이를 먹고 사용자가 유임에 따라 발생하는 수학적 필연성이라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언급한 고질라가 오면 모든 모델이 파괴된다는 주장은 비트코인이란 거대한 존재가 기존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리적 힘과 수학적 힘으로 시장을 재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사이에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한 분이 아버지를 나무랐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2010년에 그냥 비트코인 1달러에 100개 살 때 그것 좀 사놨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자가 될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런 돈을 가지고 뭘 샀냐 이야기죠. 이렇게 허접스러운 걸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를 몰랐던 거죠. 아버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뭐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왜 허접스러운 게 아닌 건지. 그죠? 이때 아버지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2050년 됐을 때 자식들이 아버지를 나무랄 수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공박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왜 안 샀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때는 여러분들 불가능했죠. 이때는 뭐 사기라고 생각했겠죠.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달러에 100개 정도 살 수 있었으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준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박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본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좋은 그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